이 엄청난 사태를 폭로한 것은 다름 아닌 현재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해진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나라의 중요한 안보와 관련해 큰 일을 하셨는데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김민석 의원님 실에서 이 제보를 받아서 저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대략 윤곽이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일종의 대외 첩보활동 체계에 대한 내용의 상당수가 이러저러한 경로로 넘어갔다 외부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나 군 쪽에서 뭐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의 뭐 개괄적인 제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 사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언론들과도 협조를 하면서 쭉 저희가 더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보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제야 어느 날만은 미국이 왜 이렇게 수미테리를 구속하고 그간 활동을 전부 까발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흑백이거나 화질이 낮지만 공개된 공소장 원본을 보면 풀 컬러의 화질도 아주 선명합니다. 수미테리는 늘 공개적으로 하던 건데 이걸로 자기를 수술시켜버리니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애초에 미국 국익과 상충되는 일이면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딜을 쳐서 자국이 이득을 본 사안인데 기소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 세계가 쳐다보게 만들었죠. 외신들조차 자국 내 아시안 눈치를 봐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왜 굳이 기소를 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우방국가 정보 활동을 공개적으로 까발린 이유가 뭔지 의문을 품었는데 이제 대충 감이 잡힙니다. 철학도 기술도 없는 김건희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 국익을 위해 너네 지금 망하는 중이니 스스로 구출하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건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블랙요원을 양성해서 정보 자산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죠. 더 큰 것은 그 사이에 우리 정보는 블랙아웃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소위 휴민트가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휴민트라고 국정원장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이 국가의 정보 그 자산인데 그게 구속된 블랙요원이 자기 개인 PC에 그러한 중대한 비밀 문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이것은 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벽에 가 있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비화폰 두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하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탁하니까 아래까지 흘러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보수 우파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자산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런데 정보사령관은 대국민 사과하겠느냐? 하겠다. 그리고 대단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 한 사람 아니에요. 블랙요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저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습하는데 빨리 역할을 해라 라고 오히려 제가 격려를 해줬다니까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블랙 요원이 노출됐다는 거는 그 해당 전 세계 다 노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국가에서 더 이상 이런 활동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구축한 그분들은 거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간 신분을 블랙요원으로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정보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이게 발각됐다. 네,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바이든이 윤석열과 미국에서 회담조차 안 해주고 피한 이유를 보면 이미 용산에 대한 도청이 끝난 것 같습니다. 즉 1년 전에 있었던 이 VIP 경로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미국은 더 진실에 가깝게 알 가능성이 있죠.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자들이란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건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혜병 사건 외압에 대해 1년 전 그 누구도 몰랐던 VIP가 관계된 것을 알았던 이 이종호 관련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 추미애 대장군이 새로운 걸 폭로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련해 광고 제품들 구경하시면서 대박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3월에 네. 김규현 변호사를 알게 되는데 네. 이종호가 저는 김규현을 찍어서 영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김규현 변호사는 네. 이 주식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검사를 했지만. 네. 그런데 우연하게도 네. 검사 시절에 예. 주식 금융 관련 베테랑 검사, 전문 검사 예. 한문혁 검사 밑에서 일을 했어요. 아. 이 한문혁 검사가 1년 7월에 예.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예. 제가 수사 지휘를 예. 20년 10월에 내렸는데 예. 한 6개월 동안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했어요. 예. 근데 제가 물러난 뒤에 예. 한문혁이 거기에 투입돼 들어가서 수사가 갑자기 가속도가 급진전. 붙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베테랑 검사가 예. 붙은 거죠. 예, 수사 검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예. 이종호를 구속 기소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와. 이 관계를 이종호는 알고 있었지만 있었네. 예. 김기현은 몰랐어 전혀. 그냥 단순히 해병대라는 이유로 나를 불렀다. 불러서 내가 지금 변호사 개업했으니 너 이 사람 먹고 해줄게. 이 사람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친해진 건데 예. 여러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네. 엄청난 선배니까요. 보니까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박정훈 대령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보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문제의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그 김건희 예, 예. 영향력으로 뭐 임성간 구명 로비도 자기가 하고 있다 예, 그러고 예. 뭐 경찰관 뭐 경무관으로 예, 별 예. 이 계급 올려줄 예, 수 있다 예. 그러고 하는 거 보니 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김규현 변호사한테는 변호사가 사건을 가지고 돈을 벌어? 그렇게는 못 벌지. 내가 너 돈방석에 앉혀줄게. 이게 그 주식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법이 있어. 신주인수를 발행해가지고 왕창 은행 돈을 갖고 오면 은행이 알아서 뒷감당을 하고 우리는 돈을 왕창 벌 수 있어. 그렇게 버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변호사가 막 갈등이 생겼대. 네. 나도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은 네. 편하게 돈 잘 벌는 변호사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갈등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 정말 국회의원 될 욕심이 있었더라면 예. 미리 터뜨렸겠지. 그것을 그렇죠. 예. 한참 뒤늦게 예. 이제 와서 예. 자기가 나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단체 톡방에서 이런 대화 나눴는데 사실 예. 이렇게 됐어요라고 뒤늦게 네. 자기가 이 제보하게 된 것에 거죠. 대해서는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예, 거예요. 네, 이걸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왜 삼부토건을 가리는지 말이죠. 새로운 주가 조작을 위해 저들은 한 팀으로 움직였고 그 뒤에는 당연 김건희의 권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이거 하나만 했을까요?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해당 건은 다음 영상에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광고 제품 소개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